탈북민으로는 첫 출연을 했죠. 그러니까 그때가 바야흐로 2010년? 이만갑이 생겨나기 전이죠. 예, 그래서 아마 리얼리티 프로그램 최초로 출연한 사람이 제가 아닐까. 그러네요. 예, 그리고 그 작가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3000대 1의 경쟁력을 뚫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서희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정말 특별한 분을 모시고 나왔는데요. 이렇게 오늘 정말 귀한 분이 제 채널에 나와 주셨는데요. 이분과의 인연은 또 우리 또 좀 특별하기도 하죠. 네. 이제는 10년 됐나요? 네, 10년 더 된 것 같은데요. 네, 얼굴은 10년 만에 보는데요. 이 소개를 간단하게 제가 하고 자기소개 부탁드릴 건데요. 대한민국에서 탈북민 여성 중에 3000대 1의 경쟁을 뚫고 대한민국에서 이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가장 먼저 참여했던 우리 탈북민이신데요. 이분이 이정민이라는 이름으로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뭐였죠? 80일 만에 서울대 가기. 네,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또 정말 이 고난의 과정이 또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네. 그렇게 해서 결국 대학에 들어가고 지금은 여러 그 대학을 바탕으로 이런 화려한 프로필을 이렇게 또 쌓아 올리고 요즘 또 열심히 살고 있는 주운주 씨 모셨습니다. 뭐지? 막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서 지금 적응이 안 되는데, 네. 사실 거창한 소개인 것 같고요. 네. 그냥 한국에 와서 네. 어쩌면 대한민국 시스템 안에서 네. 네, 노가리 까지 않고 열심히 네. 살아왔던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우리 한서희 씨인 네.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방송 불러줘서 감사한데 현재는 모든 걸 다 뒤로 한 채 좀 쉬고 있는 네, 주부로의 네. 삶을 살고 있으면서 친구인 서희 씨 방송에 출연한 네, 주은주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운주 씨는 정말 열심히 산 거를 제가 두눈으로 네. 봤고, 운주 씨도 제가 열심히 산 거 봤죠. 그럼요. 서로 그렇죠. 예, 자주 만나지는 않지만 네. 서로 응원해주는 뭐 그런 사이였습니다. 왜냐면은 그 군 강연 다닐 때도 이 친구 덕분에 갔거든요. 그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네. 있고. 네. 그래서 열심히 서로 이렇게 살고, 뭐, 우리 주은주 씨도 대한민국에서 다자녀맘으로 저보다도 네 명 저보다도 있습니다. 더 많아요. 네 명의 엄마로. 네. 근데 저보다 더 열심히 사신 분이에요. 왜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이게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았던 아이를 거죠. 키우면서 일은 다닐 수 있지만 사실 공부한다라는 건 저도 예전에 서울대 대학원 이게 석사 성악으로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해봐서 아니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을 이렇게 4명씩이나 낳고 대학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또 성균관대학교에서 국정전문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를 수료를 했어요. 석사 학위까지 또 땄잖아요. 예. 진짜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엄청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생각하면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사실 학사만 마쳐도 제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학사 마지막 학기를 제가 만삭으로 몇째? 해서 셋째? 넷째. 넷째를? 셋째. 아니지, 넷째지. 이제 막 헷갈리네요.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이게 2학년 때 제가 둘째를 가졌어요. 네, 그래서 2학년 때 둘째를 가지고 1년 휴학하고 3학년에 복귀한 거예요. 그래서 좀 공부하려 했으니까 또 넷째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4학년 마지막 학기는 만삭으로 졸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딱 느낀 게 뭐였냐면 공부를 더 열심히 했을 거라는 후회와 함께 나도 할 수 있네? 왜냐면은 내가 아이 둘을 키우고 났더라면 그 시간에 그것만 했을 거잖아요. 근데 포기하지 않았더니 학사도 했고 한 거예요. 어쨌든. 그리고 그 학사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일들도 병행을 하면서 했었어요. 근데 그게 어쩌면 제가 스스로 제 가치를 증명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열심히 했던 것 같고 그러면은 이 기세를 몰아서 석사를 가야겠다. 올해 2월 달에 졸업을 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아, 네. 진짜 이게 아이 4명을 키우면서 석사까지 졸업하고, 거기 또 일까지 병행하고, 정말 이거는 쉬운 게 아닌데, 진짜 쉽지는 본인의 삶은 어쩌면 내가 개인적인 뭐 즐길 거리, 이런 건 다 포기하고 들어가신 거네요. 네, 그렇죠. 우선순위가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내 행복이 우선순위라기보다는 아이 출산, 아이 양육, 그리고 아내로서의 삶, 또 직장에 가면 직장인으로서의 삶, 대학원에 가면 대학원생으로서의 삶, 뭐 이것에만 계속 집중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막 이런 거는 거의 없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좀 밝히자면은 본인 스스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어떤 음악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뭐 나는 어떤 영화의 어떤 장르를 좋아합니다. 이런 거를 본인이 그런 혼자만의 생활을 많이 했더라면 다 아는 주제잖아요. 네. 그래서 누가 이러는 거예요. 혹시 주은주 씨 취미가 뭐예요? 라고 묻는데 취미가 아이 키우는 겁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실 좀 많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나만의 시간이 과연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이고,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삶을 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은 좀 못하고 열심히 달려왔던 시간인 것 같아서 서희 씨 말씀처럼 지금 쉬면서 네, 본인에 대한 나는 누구이며 네, 뭐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중요한 시간이기도 하죠. 근데 석사 과정도 거쳤으니까 또 그동안 본인이 목표했던 거를 지금 이제 하나하나 또 그 목표를 해서 뭘 할까 또 쉬면서 또 생각하는 시간, 이루어져가는 그런 시간을 또 가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죠. 또 그 시간이 또 제 채널에 출연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네. 그럼 이렇게 아이를 키우면서 대학에 들어간다라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또 석사도 아니고 학사 과정부터 학과를 처음부터 1학년부터 다닌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이를 낳고 들어가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예, 제가 26살에 한국에 왔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때 이미 두 아이의 엄마였어요. 네. 그래서 두 아이의 엄마로서 중국에 있는 자녀를 데려오는 가정, 네. 그리고 북한에 있는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것, 그리고 또 한국에 있는 삶도 제가 책임을 지다시피 했었으니까요.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해내야 됐기 때문에 네. 사실 대학을 가겠다 생각은 했지만 행동으로 옮기긴 쉽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랬는데 열심히 살아야지 또 좋은 결과가 온다는 거는 한국에 도착하기 이전부터 알았던 진리니까, 그래서 뭘 열심히 할 거냐 생각을 하던 도중에 네. 그 격리라고 격리지. 네, 그 돈 관리하고 이런 거에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더라고요. 네. 학원을 갔어요. 탈북민들 대부분 학원 가는 그렇죠. 것처럼. 네, 저도 다녔어요. 네, 학원 가서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네. 전산회계, 맞아요. 네, 전산세무회계, 네. 이거 저 1급 다 땄고요. 네, 그리고 그 컴퓨터 자격증 다 따고 이렇게 하고 취직을 할 준비를 하고 원서를 넣은 거예요. 학교를 쓰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한국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다가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진짜 북한 지명을 쓴 그냥 고등학교를 썼어요. 그거를 제가 나왔으니까요. 이렇게 쓰고 그리고 성장 과정이나 이유 이런 것들 쓰는데 북한에서 왔다는 얘기를 빼놓을 수는 없으니까 쓴 거예요. 아무 데도 연락이 안 와요. 안 오죠. 네. 그래서 나 진짜 취직하기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하던 도중에 그 노동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탈북민이어도 받겠다는 회사가 있는데 가볼 거냐고. 그거 좋다고. 탈북민이어도 받겠다면 가겠다고. 그래서 가게 된 회사가 그 예안이 씨 종친회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 가문 같은 거예요. 문중이라고 해서 종친회라고 해서. 근데 이 집안이 옛날로 말하면은 이조 판서? 이조 판서 정도면은 굉장히 높은 직이네요. 그렇죠. 유명한 가문이었는데 그 가문에 빌딩이 2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빌딩 2개를 임대업을 하는 회사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격리 업무를 보게 되었는데 한 달 월급이 제가 그때 95만 원에 들어갔어요. 한 달 월급 몇 시간 일하는데?
그때 시간은 좀 짧았었어요.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짧다 보니 아이들을 케어하는데 좋겠다 싶어서 직장에 들어간 거죠. 근데 95만 원을 받고 들어가는데도 사실은 그런 직장도 얻기 어려우니까요. 그럼요. 네, 그래서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거기 그 격리다 보니 전에 제 일을 했던 사람이 얼마 받은지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딱 봤는데 제 일과 똑같은 일을 한 분이 나가면서 120인가 140인가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말을 못했죠. 왜냐면 잘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일을 해서 내가 좀 여기서 자리를 잡았다 싶으니까 재무이사님 왜 저는 95만 원을 주는 거예요? 이분은 140만 원을 줬는데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재무이사님이 너무 미안한 표정으로 근데 사실은 그 친구는 전문대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그 봉급이 저랑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생각했어요. 한 1년에 5만 원씩 오른 거예요. 그럼 내가 몇 년을 일해야지 여기서 140만 원을 받을 수 있지? 그리고 그거를 평생 계산을 해도 월급이 200이 안 나온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죠. 아, 내가 4년을 대학을 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면 적어도 140만 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데 이렇게 찾아보니까 대학을 졸업한 격리직이면 200만 원도 주는 데가 있더라고. 그래, 이거다. 그래서 뭐 공부하고 싶고 지식적인 면에서 하고 싶은 것보다 더 절절한 게 본인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루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탈북민들은 오면 5년 안에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한 3년은 허비했어요. 왜냐면은 고려대가 너무 가고 싶어서 해마다 고려대만 쓴 거예요. 근데 3년 연속 고려대에 떨어지고 나서 마지막 그 5년 차에는 이젠 안 되겠다 이러다가 5년 지나면 대학 못 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려대를 포함한 6개 대학을 썼고 그중에 한국외대가 합격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외대 지금 생각하면 제일 잘한 결정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 리얼리티 프로그램 중에 80일 만에 서울대 가기 여기 그 한국외대에 가기 위해서 지원했던 거예요? 근데 전혀 다른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3년을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네, 그 3년 안에 수능을 보고 싶었던 수능에 응시를 해서 대한민국의 수험생들하고 거의 비슷한 동급의 나라는 걸 증명하게 되면은 좀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생각에는 인서울에 갈 수 없는 수준이니까 수능을 봐서 인서울로 들어가겠다. 그래서 제 목표가 동국대였거든요. 그래서 동국대 가겠다는 목표로 이 80일 만에 서울대 가기가 TVN의 개국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요? 네, TVN이 생기면서 한 프로그램이에요. 개국 프로그램 시즌 3까지 나오고 망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때 탈북민으로는 첫 출연을 했죠. 그러니까 그때가 바야흐로 2010년? 이만갑이 생겨나기 전이죠. 네, 그래서 아마 리얼리티 프로그램 최초로 출연한 사람이 제가 아닐까. 그러네요. 네, 그리고 그 작가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3000대 1의 경쟁력을 뚫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3000대 1인지는 모르겠는데 제 이름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 본명으로 나가기는 싫으니까 그러면은 가명을 지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니까 이정민이라고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공부 잘하는 이름 같아. 그 TVN 그 80일 만에 서울대 가기 프로그램 그 소개 페이지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이정민이라 이렇게 해서 소개가 쭉 나오는데 내 소개니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본 거예요. 근데 대동강을 넘어 탈북한 이정민 씨 이렇게 딱 쓴 거예요. 대동강? 네. 대동강 넘어봤자 어디지? 평양에 있는 평양이지, 거잖아요. 네, 한강 넘는 거나 그러니까 마찬가지잖아. 이 작가님이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그 당시에는 잘 모를 수밖에 없죠. 예, 모를 수밖에 없죠. 지금 대동강을 넘은 이정민 씨 이렇게 써가지고 저 대동강 아니고 두만강인데요. 그래서 그 수정을 한 것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두 아들을 데리고 동국대에 합격하기 위해서 여기 들어온. 어쨌든 그래서 19살 수험생들하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애들하고 제가 그때 26살이었는데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 강주에 기숙학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주말마다 리얼리티를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그리고 이 수업을 받은 다음에 점수가 올라가는 거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때 MC가 박수홍 씨였어요. 네. 제목만 도 자극적이잖아요. 그렇지. 네. 엄마들이 80일 만에
이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들 중에 그 절반 되는 엄마들이 다 서울대 하면 야, 80만 원 어떻게 가지? 네, 막 그, 81만에 그 과정이 궁금해서라도 그렇죠. 아이들도 다 봤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도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그때 네. 시기에 애들이 이렇게 댓글을 달았거든요. 어. 아, 이정민이는 어디 갔대 이렇게 근데 쭉 보니까 천안권에 어느 대학교 갔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요? 그래서 댓글로 나 외대 왔는데 이렇게 달아주려다가 근데 결국은 그 친구들도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때 그런 경험도 했었죠. 어쨌든 뭐 일 다니다가 그 월급이 작다고 생각해서 대학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렇죠. 가지고 힘든 길이지만 도전을 했던 거잖아요. 사실 저는 대한민국에 왔을 때 핸드폰 대리점에서 알바했는데 알바했을 때 저는 60만 원 받았어요. 오.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얼마 받는지는 저는 몰랐어요. 그 60만 원 받으면서 본수 씨가 얘기했던 그 컴퓨터 학원에 가서 저도 세무회계나 컴퓨터 활용 자격증 막 따는 공부를 그렇죠. 했었거든요. 그때 저는 사실 받았을 때 너무나도 좋았어요. 왜냐면 그 시세를 잘 모르니까 저한테는 북한 시세가 대비가 되는 거지. 북한에서 오자마자 저는 뭐 중국에서 3일 있고 바로 뭐 몽골에서 6개월 있다가 대한민국으로 왔으니까 이 중국에서는 얼마 버는지 여기선 누가 얼마 버는지를 아예 모를 때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하나원에서 나와서 이틀 만에 취직한 곳이에요. 굉장히 빨리 취직을 취직했네요. 아마 탈북민 중에 가장 빨리 취직한 사람이 아닐까. 예, 또 이쁘시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핸드폰 만들러 갔다가 또 취직을 했어요. 그 만들었던 대리점에. 그렇지. 처음 만났을 때 진짜 이뻤어요. 아유, 감사해요.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 대리점에서 일하면서 60만 원 받았을 때 북한에서 가장 많이 받았던 친구들을 비교해봤어요. 그렇지, 그렇지. 우리 그 예술단 친구들이 해외에 나가서 아니면 뭐 금강산 예술단, 금강산에 나가서 공연하는 거. 왜 우리 한국에서 한때 금강산 관광을 많이 갔었잖아요. 그때 금강산 공연 갔던 언니들이 팁까지 받으면 막 평상시에는 50달러를 딱 주는데 팁까지 받으면 100달러까지 넘어서 받는데요. 뭐 북한에서 100달러 받으면 이거는 정말 최고의 월급인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한 달 넘게 살 수 있는 돈인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네. 부러웠거든요. 야, 쟤는 10만 원이면 600달러였어요. 그렇지. 근데 그러니까. 그것도 열심히 한 게 아니라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는데 600달러를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기분이 날아갈 것 같고 감정이 막 울컥하더라고요. 야.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중국에서 6년 살았잖아요. 아. 그러면 어느 정도 그 물가에 대한 인지나 이런 게 조금씩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북한에서 바로 온 사람과 중국에서 좀 살다 온 사람의 차이가 조금씩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물가를 인지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사실은 아닌 95만 원을 받아도 그때 95만 원을 받으면 50만 원을 딱 적금했어요. 내 가족이 한 달을 사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사냐면은요, 5만 원어치를 딱 장을 봐요. 그러면 그걸 일주일을 먹는 거야. 아이들 뭐 우유나 요구르트 같은 거 사주고 나머지는 아이들은 아침은 안 먹고 점심하고 저녁은 어린이집에서 해결하고 저는 학원에서 컵라면 하나로 해결하고 그 45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옷 입고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저는 사실 지금 남편 만나기 전까지 영화관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내 삶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관도 안 가고 아이들하고 놀이방도 잘 안 갔던 것 같아요. 왜냐면 놀이방 가도 돈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 이게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탈북민들이 와서 한국의 일반 사람들이 삶과 같아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10년 걸린대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 10년 기간이 사회에 적응하는데도 걸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그러니까 요즘 금방 온 탈북자 분들을 만나뵌 적 있었거든요. 만나봤어요? 못 봤어요, 요즘. 야, 저는 만났는데 완전 딴 세계 사람 같은 거예요. 유튜브 하면서 가끔 보는데. 아니, 그 진짜 대화를 하는데 분명히 우리 한국인으로서 한국말에 대화를 하는데 제가 묻는 말에 다른 대답을 해요. 그거 맞아요. 느껴지면서 10년 전에 나도 저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그 사회가 다름으로 인해서 겪어야 되는 그 상황들을 기다려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걸 물어보는데 다른 대답을 하고, 그리고 이건 이런 거예요. 얘기해 주는데 이해를 못 하는 것 같고, 그게 그 사람이 바보여서가 아니라 저도 그런 거예요.
저도 그렇죠. 그런 시간을 거쳐서 지금에 왔고 특히나 또 우리 운주 씨는 본인이 이렇게 열심히 제가 그 사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왔고 또 본인의 얘기도 들으면 모든 걸 본인이 막 누가 와서 해주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개척하는 스타일이에요 보니까 그쵸? 그렇게 봐주시면 모든 너무 상황들을 감사하겠고요. 본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해서 개척해서 이 자리까지 왔잖아요. 대한민국에서는 운주 씨 같은 기질이 성공할 수 있는 기질이에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네. 그래서 남편도 어떤 분과 결혼했냐면요. 의사분을 쟁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쟁취하기보다는 본인이 열심히 같이 노력을 해서 남편분도 또 서울대 대학원 들어가면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애들을 키우면서 열심히 지금은 의사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서울대 의대 나왔죠. 서울대 의대 나온 북한 남성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북한 남성, 우리 한국 남성이랑 사는 여성과 달리 북한 남성과 사는 북한 여성은 어떤 느낌일까? 여기 대한민국에서. 그렇다면 할 말이 너무 많죠. 그렇죠. 이 남편 얘기가 네. 나와야 또 재미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그 언론에 나오는 거를 좀 극도로 모란봉 클럽에서 연락 왔었어요. 네네네. 그랬는데 남편은 안 나가겠다고 그래서 그럼 저 나가겠다고. 저는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남편 대신에 저 나가면 안 되냐. 그러니까 모란봉 클럽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별 쓰잘데기 없는 탈북 스토리였던 거지. 그래서 진짜 상처 많이 받았어요. 출연했었어요? 네, 모란봉 그랬어요? 클럽에 가서 또 다 얘기했죠. 그때는 국정전문대학원 다닐 때고 네네. 그 의원실 비서관으로 네네. 있을 때니까 네. 그래서 뭐 그때 탈북했던 이야기 뭐 이런 거 했었어요. 유튜브에 출연을 하면은 제가 오히려 더 그 심리적으로 치유를 받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 슬픈 얘기를 이렇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밑에 다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거든요. 응원을 해주신 분들이 네, 있잖아요. 나 그래서 공감해주시고. 그러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맞아요. 너무도 다 좋은 댓글이었고, 열심히 사는 모습에 응원한다, 이런 거여가지고, 한서희 TV에서도 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로 보면은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이 다 응원을 하는 마음인 것 맞아요. 같아요. 근데 네. 사람이라는 게 꼭 그렇거든요. 이렇게 응원하는 사람 한 1000명, 10,000명이 있더라도 한 명이 너 진짜 나쁜 놈이라 그러면 그게 마음에 남는 거예요. 큰 상처가 되죠. 네, 그래서 그 모란봉 클럽에 출연했을 때도 댓글이 달린 거야. 뭐라고 달렸냐? 그때 큰 애나 작은 애, 그 중국에서 나온 애들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어요. 그 안 한 이유가 뭐 그렇게 남의 가정사를 그럼요. 뭐 다큐멘터리도 아닌데. 신랄하게 얘기할 필요 없었잖아요. 그랬는데 거기 탈북 가정을 얘기하다 보니 나온 거야. 중국에는 애들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온 여자 이런 거 달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밑에 댓글을 달았어요. 다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말을 못했는데 다 데려왔고 아이들도 지금 잘 크고 있다 뭐 이런 거 달고 싶었는데 그 딱 댓글 달고 밑에 어떤 사람이 다시 대댓글을 단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이정민 씨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아요. 그 마음 아파하기보다는 좋은 댓글들을 보면서 힘을 얻는 게 현명한 거라고. 그래서 그 위에 만장같이 썼던 댓글을 다 삭제했어요. 삭제하고 그래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한 사람보다는 응원해주는 사람만 제가 보면 맞아요.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랬던 그렇죠. 기억이 나네요. 우리 구독자님들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정말 그러니까 뭐 나라는 사람을 뭐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분들보다는 오히려 정말 응원해주고 이런 분들이 계셔서 저는 유튜브가 좀 이게 편집 제가 하고 막 찍고 해가지고 좀 힘들어서 때로는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기로에 서 있기도 하지만 그런 응원의 댓글을 보면 힘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그런 정말 것 이 같아요. 대한민국에는 그게 느껴져요. 대한민국에는 정말 좋은 분들이 많구나 이런 맞아요. 게 더 느껴지고 그럼요.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주은주씨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많은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